비가 내리는 한남동의 고급 빌라는 유독 스산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었지만 미니멀리즘을 표방한 거실 내부는 그 어떤 소음도 허락하지 않는 듯 완벽하게 고요했다. 윤서진은 차갑게 식은 차를 들여다보며 마지막 남은 온기마저 사라지는 것을 무심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결혼 생활처럼 이 집의 모든 것은 화려했지만 온기가 없었다. 초인종 소리가 그 침묵을 깨뜨렸다. 김 변호사였다. 강지훈, 그녀의 남편이 보낸 사람이었다. 그는 최고급 원단으로 맞춘 슈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에게서는 비싼 가죽 냄새 대신 불안한 긴장감이 풍겼다. 그는 서진의 무표정한 얼굴을 마주하자 애써 준비한 동정심 어린 표정을 감추고 직업적인 냉담함으로 무장했다. 사모님. 강지훈 부회장님의 뜻에 따라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김 변호사는 묵직한 서류 가방을 열어 잘 다듬어진 하얀 봉투를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서진은 그 서류를 바라보았지만 손을 뻗지는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테이블의 나뭇결을 향해 있었다. 김 변호사가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환기하려 했었다. 부회장님께서는 사모님의 앞날을 위해 아주 관대한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물론이고 강남의 상가 건물과 이 빌라의 소유권까지 모두 양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저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 정도면 감지덕지해야 하지 않느냐는 오만함이 묻어났다. 바로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서진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진동했다. 발신자는 강지훈이었다. 서진은 천천히 휴대폰을 들어 스피커폰으로 연결했다. 김 변호사의 얼굴이 순간 당혹감으로 굳어졌다. 서진은 여전히 그 서류 봉투에 시선을 고정한 채였다. 무슨 일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보다 더 차분했다. 김 변호사 도착했어. 일처리 왜 이렇게 늦어? 수화기 너머로 강지훈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서진이 바로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윤서진, 당신도 듣고 있지? 내 인내심 시험하지 마. 김 변호사가 제시한 조건 군말 말고 받아. 그 정도면 당신 같은 여자한테는 황송한 수준이야. 김 변호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서진의 눈치를 살폈지만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지훈의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아, 그리고 유라 씨, 다음 주에 이 집에 들어올 거니까 짐은 미리 빼도. 당신이 쓰던 방은 드레스룸으로 바꿀 거거든. 당신 물건들은 알아서 처리하고. 어차피 비싼 거 하나 없잖아. 당신 아버지 회사에서 가져온 촌스러운 것들. 그의 말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과 새로운 연인에 대한 과시욕이 가득했다. 오유라, 최근 가장 주목받는 여배우이자 강지훈이 공공연하게 데리고 다니는 여자였다. 그는 서진이 이 모욕적인 통화에 울부짖거나 최소한 분노라도 터뜨릴 것이라 예상했을 것이다. 그것이 지난 5년간 그가 알던 윤서진이었으니까. 하지만 서진은 그저 조용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김 변호사는 마른 침을 삼켰다. 이 상황은 그가 예상했던 감정적인 폭발과는 거리가 멀었다. 서진은 서류 봉투를 열어 이혼 합의서를 꺼냈다. 그녀는 위자료나 재산 분할 항목은 읽지도 않고 곧장 마지막 장으로 넘겼다. 그녀는 서랍에서 만년필을 꺼냈다. 강지훈이나 강 회장이 선물한 화려한 펜이 아니었다. 오래전 그녀의 아버지가 대학 입학 선물로 준 지금은 낫기까지 한 몽블랑 펜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는 필체로 자신의 이름 윤서진을 적어 내려갔다. 그 움직임은 너무나도 침착하고 단호해서 마치 복잡한 계약서가 아닌 일상적인 결제, 서류에 서명하는 듯 보였다. 여기 있습니다. 서진이 서명된 서류를 김 변호사 쪽으로 밀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이렇게 쉽게 끝날 줄은 몰랐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태양그룹의 이혼 소송을 10분 만에 끝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서진의 반응이 어딘지 모르게 섬뜩하다고 느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사모. 아니, 윤서진 씨. 그는 황급히 서류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진은 그가 현관을 나설 때까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묵직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빌라 전체에 낮게 울렸다. 빗소리가 다시 거실을 채우기 시작했다. 김 변호사의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순간 윤서진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방금 전까지 유지하던 무감각하고 순종적인 아내의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눈동자는 차갑게 식은 찻잔이 아닌 먹잇감을 노리는 매의 눈처럼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다. 입가는 조소가 아닌 냉혹한 결의로 굳어졌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었다. 이것은 계획의 시작이자 방아쇠였다. 강지우는 자신이 거대한 함정의 방아쇠를 스스로 당겼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것이다. 서진은 지난 5년간 완벽한 아내 연기를 하며 모든 것을 준비해왔다. 그녀의 순종은 위장이었고 그녀의 침묵은 인내가 아닌 치밀한 계산이었다. 서진은 2층 서재로 향했다. 강지훈이 단 한 번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먼지 쌓인 고전 소설책들로 위장된 공간. 하지만 그 책장 뒤에는 그녀의 진짜 세계가 숨겨져 있었다. 재무제표, 기업법, 투자 전략, 그리고 국제 M&A 관련 서적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다. 그녀는 책장 한 구석에 비밀 버튼을 눌렀다. 벽이 소리 없이 열리며 숨겨진 금고가 드러났다. 그녀는 금고에서 암호화된 위성 전화를 꺼냈다. 일반적인 통신망으로는 도청될 수 있는 오직 그녀만이 아는 번호와 연결된 전화기였다. 그녀는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다. 태양그룹의 심장부, 제왕처럼 군림하는 그 남자의 직통 번호였다. 신호음은 단 한 번 울렸다. 강태환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낮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지훈의 아버지이자 태양그룹의 총수 강태환 회장이었다. 그는 이 시간에 며느리가 자신에게 전화한 이유를 궁금해할 것이다. 아마도 아들의 만행을 고자질하거나 혹은 울면서 매달릴 것이라 예상했겠지. 아버님, 윤서진입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방금 전 아버님의 아들이 보낸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강 회장의 숨소리가 순간 멈칫하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서진은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 통화는 아리아드네 투자조합의 대표 자격으로 드리는 공식 통보입니다. 아리아드네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수화기 너머로 날카롭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강태환 회장은 그 이름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5년 전 태양그룹이 유동성 위기로 부도 직전에 몰렸을 때 혜성처럼 나타나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그룹을 구한 미스터리한 해외 투자조합. 서진은 말을 이었다. 당시 체결했던 특별 투자 계약서 제7조 사항, 비자발적 혼인관계 해소 조항이 방금자로 발효되었습니다. 강지훈 부회장의 귀책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은 즉시 이행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이 서재를 울렸다. 강태환 회장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게 무슨, 네가 아리아드네라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믿을 수 없다는 경악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가 며느리로 들인 여자가 그저 집안 배경이 적당하고 순종적이라 생각했던 그 여자가 사실은 태양그룹의 목숨줄을 쥔 아리아드네의 실소유주일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모든 의결권 위임 및 전환 사채 즉시 전환 권한,
그리고 경영권 인수 조항이 모두 활성화되었습니다. 회장님, 서진은 회장님이라는 단어에 특별히 힘을 주어 말했다. 강지훈 부회장이 저에게 준 이혼 서류는 사실상 태양그룹 전체의 소유권 포기 각서였습니다. 서진은 강 회장이 무어라 반박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대답을 들을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아리아드네의 실타래를 쥐고 있었고 강지훈과 강태환은 그 실타래에 갇힌 미노타우로스에 불과했다. 그들은 스스로 미궁에 들어왔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었다. 그녀는 5년 전 아버지가 쓰러지고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강태환이 접근해 정략 결혼을 제안했던 날을 떠올렸다. 그는 서진의 집안이 가진 마지막 자산을 원했고 서진은 태양그룹이라는 방패막이 필요했다. 하지만 서진은 그 이상의 것을 계획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회사를 정리한 자금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비밀리에 아리아드네를 설립, 태양그룹의 위기를 이용해 그들의 목줄을 쥐었다. 이혼 조항은 그 모든 계획의 핵심이었다. 강지훈의 바람기와 오만함은 그녀의 계산 안에 있었다. 그는 언젠가 반드시 자신을 내칠 것이라 확신했고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다. 강지훈은 고작 여배우 하나를 얻기 위해 아버지의 제국 전체를 그녀에게 넘긴 것이다. 서진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태풍의 눈과 같은 고요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폭풍을 일으킬 차례였다. 그녀는 자신의 법무팀에 전화를 걸었다. 박 실장, 지금 즉시 태양그룹 이사진 전원에게 내일 오전 9시 임시 주주총회 및 이사회 소집을 통보하세요. 안건은 현 경영진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철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내일 아침 태양그룹의 심장부인 태양타워에는 거대한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진앙은 바로 어제까지 그저 순종적인 며느리에 불과했던 윤서진, 그녀 자신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훈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태양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될 준비를 마쳤다. 다음 날 아침 9시 태양그룹의 심장부인 30층 대회의실은 이례적인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어젯밤의 폭풍우는 거짓말처럼 거쳤고 눈부시게 맑은 아침 햇살이 거대한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그 빛은 방 중앙에 놓인 거대하고 육중한 마호가니 테이블을 비추며 그 위에 미세하게 내려앉은 먼지까지도 선명하게 드러냈다. 이 방은 강태환 회장의 권력을 상징하는 공간이었고 오직 선택된 자들만이 발을 들일 수 있었다. 긴급 이사회 소집 통보는 오늘 새벽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다. 이사들은 모두 의아해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대부분 이 긴급 회의가 최근 난항을 겪고 있는 해외 합병건이나 혹은 경쟁사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함이라고 지레짐작했다. 윤서진이라는 이름은 그들의 머릿속에 존재조차 하지 않았다. 강지훈 부회장은 회의 시작 5분 전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어젯밤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오만함과 만족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옆자리의 상무에게 어젯밤 새로 들인 스포츠카에 대해 떠벌리며 이 귀찮은 아침 회의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듯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과민 반응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곧이어 강태환 회장이 들어섰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강지훈과 정반대였다. 그는 창백했고 두 눈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사람처럼 핏발이 서 있었다. 어젯밤 며느리의 그 섬뜩한 통화 이후 그는 아리아드네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다시 검토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 상황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낯선 외국인 변호사나 투자자의 등장을 예상하며 회의실을 훑어보았다. 정확히 9시 정각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윤서진이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홀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양옆에는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철한 표정의 변호사 2명. 그중 한 명은 국내 최고의 MA 전문가로 알려진 박진수 변호사였다. 이 자리했다. 오늘 그녀는 평소에 단아한 원피스가 아닌 날카롭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색 팬츠 슈트를 입고 있었다. 화려한 보석 대신 그녀의 손목에는 아버지의 낡은 시계만이 채워져 있었다. 회의실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강지훈의 미소는 얼굴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강태환 회장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바로 그 변수, 그의 며느리. 그녀는 이 방에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였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압도하는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다. 서진은 주저없이 강태환 회장의 자리, 테이블 상석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자리에 앉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준비된 마이크를 가볍게 두드렸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본 임시이사회는 태양그룹 최대 주주의 적법한 요청에 의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명확하게 울렸다. 강지훈이 얼어붙었던 표정을 풀고 가장 먼저 폭발했다. 윤서진, 지금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여긴 당신이 올 때가 아니야. 누가 들여보낸 거야? 보안팀, 당장 이 여자를 끌어내. 그의 고함 소리가 방을 울렸지만 그녀의 변호사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고 서진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최대 주주라고? 한의사가 의아한 듯 중얼거렸다. 최대 주주는 강 회장님 아니었나? 모든 시선이 강태환에게로 향했다. 강태환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서진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은 더 이상 그가 알던 순종적인 며느리의 눈이 아니었다. 아버님, 서진이 처음으로 강태환을 불렀다. 그 호칭은 여전히 사용되었지만 그 안에는 일말의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 쇼의 의미를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박 변호사님, 진행하시죠. 그녀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고갯짓했다. 박진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한 노트북을 스크린에 연결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리아드네 투자조합의 법률 대리인 박진수입니다. 아리아드네라는 이름이 스크린에 뜨자마자 회의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태양그룹을 구한 전설적인 구원투수. 아무도 실체를 본 적 없는 유령 투자자 박 변호사는 냉정한 목소리로 브리핑을 시작했다. 5년 전 태양그룹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을 때 아리아드네는 총 1조 5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긴급 수혈했습니다. 당시 강태환 회장님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 투자를 절실히 원하셨죠. 스크린에는 당시에 긴박했던 재무지표가 스쳐 지나갔다. 아리아드네는 일반적인 투자가 아닌 특수 목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막대한 규모의 전환사채와 함께 강 회장 일가가 보유한 주식의 상당 부분에 대한 의결권 위임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단, 박 변호사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이 모든 권리는 특정 조건 하에 유예되었습니다. 강지훈은 여전히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그게 이 여자랑 무슨 상관인데 아버지가 돈 빌린 얘기를 왜 여기서 해? 그는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불안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아리아드네라는 이름의 무게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박 변호사는 강지훈을 무시하고 강태환 회장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계약서 제7조사항 핵심 관계자 안정성 조항입니다. 본 투자는 강씨 일가의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를 전제로 하며 특히 강지훈 부회장과 윤서진 씨의 혼인관계 유지를 핵심 담보로 명시했습니다. 회의실은 이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이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계약 조항에 따르면
만약 강지훈 부회장의 검증 가능한 귀책 사유 혹은 일방적인 행동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를 경우 아리아드네가 보유한 모든 전환사채는 즉시 주식으로 전환되며 유예되었던 모든 의결권은 아리아드네의 지정 대리인에게 즉시 양도됩니다. 강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말도 안 돼. 그런 계약이 어디 있어. 거짓말이야. 사기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외쳤다. 그리고 박 변호사는 결정타를 날렸다. 그 지정 대리인이자 아리아드네 투자조합의 유일한 실소유주가 바로 윤서진 대표님이십니다. 박 변호사는 대표님이라는 호칭으로 서진을 불렀다. 모든 것이 폭발했다. 이사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윤서진 씨가 아리아드네라고? 강지우는 다리가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이게 사실이에요? 저 여자가 아리아드네라고요? 강태환 회장은 눈을 감았다.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5년 전 절박했던 자신, 그리고 그 이상한 혼인 유지 조항. 그는 그것이 투자자의 괴팍한 고집 혹은 가정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성향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다. 그 투자가 며느리의 덫이었을 줄은, 그가 아들의 아내로 들인 여자가 사실은 그룹의 목숨줄을 쥔 채권자였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계약서는 철통 같았다. 서진이 드디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혼란을 모두 잠재울 만큼 차가웠다. 강지훈 부회장의 법률 대리인이 어제 저에게 이혼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저의 귀책 사유는 전혀 없었죠. 일방적인 행동 조항이 완벽하게 충족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8시부로 모든 사채의 주식 전환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을 가리켰다. 태양그룹의 주주 구성표가 새로 고침되었다. 아리아드네 투자조합 대표 윤서진의 지분이 선명한 붉은색으로 표시되었다. 현재 시간부로 윤서진은 태양그룹 의결권 있는 주식의 51.4%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자 이사회 의장 대행입니다. 51.4%. 한 이사가 신음처럼 내뱉었다. 그것은 절대적인 숫자였다.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제국의 새로운 주인을 알리는 숫자였다. 강지우는 이제 분노가 아닌 공포로 떨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과반수 주주이자 의장 대행으로서 서진은 강지훈을, 그녀의 남편이었던 남자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첫 번째 안건을 상정합니다. 본인은 태양그룹 강지훈 부회장을 심각한 경영 실책 및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이사직에서 즉시 해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박진수 변호사가 아닌 이사 중 한 명이 재빨리 손을 들었다. 그는 강 회장의 최측근이었지만 가장 빠르게 새로운 권력의 줄을 서는 자였다. 찬성합니다. 찬성.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갔다. 어제의 충신들은 오늘 가장 먼저 칼을 꽂았다. 아버지, 안 돼. 아버지,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막아주세요. 강지훈은 아버지에게 매달렸다. 하지만 강태환 회장은 그저 눈을 감은 채 굴욕과 패배감을 씹어삼키고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만든 제국이 자신이 무시했던 며느리에게 통째로 넘어가는 순간을 무력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동의안은 가결되었습니다. 서진이 선포했다. 강지훈 부회장은 현 시간부로 파면되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피닉스 프로젝트를 포함한 모든 불법 자금 지출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서진이 손짓하자 회의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미리 준비시킨 보안 요원 2명이 들어왔다. 그들은 곧장 강지훈에게로 향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손대지 마. 내가 누군지 알아. 윤서진, 이 악마 같은 년.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강지훈은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건장한 요원들에게 붙들려 질질 끌려나갔다. 그의 비명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이 찾아왔다. 모든 이사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진은 마침내 강태환이 앉아있던 상석, 의장석에 천천히 앉았다. 그녀는 겁에 질린 이사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자, 신사 숙녀 여러분. 이제 태양그룹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강지훈이 끌려나간 육중한 회의실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남은 이사들은 방금 전에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상석에 앉은 윤서진을 공포와 경애가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서진은 더 이상 태양그룹의 장식품 같은 안주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제국의 새로운 그리고 무자비한 통치자였다. 서진은 이 혼란을 음미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강태환이 사용하던 거대한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 강지훈을 파면시킬 때와 마찬가지로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최만식 재무본부장과 법무팀장, 지금 즉시 30층 회의실로 들어오도록 하세요. 5분 주겠습니다. 이사들은 숨을 죽였다. 최만식 본부장은 강태환 회장의 금고지기이자 강지훈의 횡령을 묵인 혹은 적극적으로 도운 핵심 인물이었다. 서진의 첫 번째 타깃이 누구인지는 명확했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뚱뚱한 최고의 최 본부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법무팀장과 함께 회의실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서진이 왜 자신을 불렀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는 듯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회의실 스크린에 미리 준비해온 USB를 연결했다. 스크린에는 피닉스 프로젝트, 베스타 이니셔티브, 블루오션 펀드 등 알 수 없는 코드명으로 가득 찬 목록이 나타났다. 그것들은 모두 강지훈이 개인적인 유흥과 오유라에게 상납하기 위해 만들어온 유령 프로젝트이자 비자금 계좌였다. 최만식 본부장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는 저 목록을 알고 있었다. 강지훈의 지시로 자신이 직접 만들고 관리해온 계좌들이었다. 최 본부장, 서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지금 이 시간부로 이 목록에 있는 모든 프로젝트의 자금 집행을 전면 동결합니다. 모든 계좌를 즉시 정지시키고 지난 48시간 이내에 이체된 모든 자금에 대해 지급 정지 및 회수 절차를 개시하세요. 최 본부장이 당황하며 입을 열었다. 예, 의장 대행님, 그 프로젝트들은 강지훈 부회장님께서 직접 그는 말끝을 흐렸다. 그는 아직도 서진을 부르는 호칭조차 제대로 정하지 못했다. 서진은 그를 차갑게 노려보았다. 강지훈 부회장은 방금 해임되었습니다. 최 본부장은 해임된 임원의 불법적인 지시를 계속 따를 생각입니까? 서진은 법무팀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법무팀장은 지금 즉시 최 본부장의 모든 업무 집행을 지원하고 만약 1시간 이내에 모든 계좌가 동결되지 않을 시 최 본부장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공모 혐의로 긴급 고소할 준비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법무팀장은 재빨리 허리를 굽혔다. 최만식은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그는 자신이 모시던 주군이 사라졌고 새로운 주군은 자신을 첫 번째 제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의장 대행님, 그는 비명을 지르듯 대답하고는 휴대폰을 꺼내 미친 듯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서진은 그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다음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즉시 강지훈 전 부회장과 관련된 모든 법인카드 사용을 정지시키고 그의 개인 비서실을 폐쇄하세요. 관련 인원들은
전원 대기 발령 조치합니다. 그녀의 명령은 신속하고 정확했으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태양그룹의 돈줄은 순식간에 새로운 주인의 소나기에 들어갔다. 다음은 인적 청산이었다. 서진은 강지훈의 측근으로 분류된 임원들의 명단을 스크린에 띄웠다. 전략기획실 김이사, 마케팅 본부의 이상무, 그들은 모두 강지훈의 방탕한 생활을 돕고 심지어 서진을 공공연하게 무시하며 오유라를 형수님이라 부르던 자들이었다. 그들은 이 회의실에 앉아있던 이사들이기도 했다. 김 이사와 이상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서진이 그들을 지목했다. 김 이사, 이상무. 두 사람은 현 시간부로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며 대기 발령을 명합니다. 즉시 법인카드와 모든 사내 접근 권한을 반납하고 특별 감사에 대비하세요. 김 이사가 벌떡 일어섰다. 무슨 근거로? 이건 부당한 처사입니다. 우리는 그룹을 위해 근거라. 서진은 싸늘하게 웃었다. 그녀의 법무팀 변호사가 2개의 파일을 그들 앞에 던졌다. 김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피닉스 프로젝트에 500억 원의 예산을 전용한 혐의. 이 상무는 유라 크리에이티브라는 유령 회사에 300억 원의 마케팅 비용을 부당 지출한 혐의입니다. 유라 크리에이티브는 오유라의 오빠가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였다. 두 사람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그들의 모든 비리가 이미 서진의 손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서진은 그들을 몇 년 동안 지켜보며 모든 증거를 수집해왔다. 그녀의 순종적인 미소 뒤에는 이 날을 위한 치밀한 감시망이 작동하고 있었다. 특별 감사에 성실히 임한다면 서진은 그들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푸는 듯 말했다. 회사는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응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할 시 즉시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두 임원은 경호원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조금 전 강지훈이 끌려나갔던 그 문으로 초라하게 끌려나갔다. 회의실에 남은 이사들은 이제 공포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도 저들과 같아질까봐 두려워했다. 서진은 이 공포를 원했다. 부패한 조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철권, 태존이 필요했다. 서진은 남은 이사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그룹의 직원이면 직원답게 일하십시오. 하지만 강지훈 개인의 하수인이었다면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서진은 회의를 끝내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파괴만큼이나 재건도 중요했다. 그녀는 인터폰을 다시 들었다. 지하 3층 데이터 관리실의 발기준 부장. 지금 즉시 30층으로 오라고 하세요. 이사들은 의아해했다. 발기준. 그 이름은 잊힌 지 오래였다. 그는 3년 전 강지훈의 부당한 부동산 거래 승인을 거부했다가 감사팀장에서 데이터 관리실이라는 한직으로 좌천당한 강직하기로 유명했던 인물이었다. 잠시 후 희끗희끗한 머리에 낡은 양복을 입은 발기준 부장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는 이 호화로운 방에 자신이 왜 불려왔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서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서진을 몇 번 본 적이 있었지만 그저 조용한 사모님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었다. 서진은 그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발기준 부장님. 3년 전 청담동 부지 매입 관련 감사 보고서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그 보고서는 정확했습니다. 박 부장의 눈이 커졌다. 그 보고서는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간 금기시된 문서였다. 오늘부로 태양그룹 내 특별감사 태스크포스를 신설합니다. 강지훈 전 부회장 및 관련 인물들의 모든 불법 및 부당 행위를 조사할 것입니다. 서진은 발기준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태스크포스의 팀장으로 발기준 부장님을 임명합니다. 저에게 직보해 주시면 됩니다. 발기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것은 단순한 복직이 아니었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들을 심판할 칼자루를 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직접 쥐어준 것이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잊고 지냈던 뜨거운 무언가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모든 권한을 주시겠습니까? 전적인 권한을 드립니다. 그 어떤 성역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파헤쳐 주십시오, 부장님. 아니, 박 팀장님. 서진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발기준은 굳은 표정으로 허리를 깊게 숙였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의장 대행님. 서진은 다시 상석으로 돌아왔다. 첫날의 피비린내 나는 숙청은 끝났다. 강지훈의 돈줄은 막혔고 그의 손발은 잘려나갔으며 그를 겨눌 가장 날카로운 칼 박기준이 준비되었다. 태양그룹 전체는 공포와 혼돈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썩은 고름을 짜내는 고통스러운 정화 작업이 시작된 것이었다. 서진은 창밖의 서울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막 첫 번째 수를 두었을 뿐이었다. 강지훈은 태양타워 밖으로 쫓겨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말 그대로 내던져졌다. 그가 평생 자신의 왕국이라 여겼던 곳에서 그가 벌레처럼 무시했던 아내에 의해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축출당했다. 그의 법인카드는 정지되었고 전용 기사가 딸린 차는 회수되었으며 심지어 그의 개인 비서실은 폐쇄되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지갑에 든 현금과 개인 카드만을 가진 채 1층 로비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어야 했다. 그는 분노에 차 오유라의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그곳은 태양그룹의 법인 자금으로 구입한 윤서진은 존재조차 모르는 둘만의 비밀 공간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는 1억 원짜리 스위스제 시계를 벽에 집어 던졌다. 시계는 값비싼 대리석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윤서진, 이 미친년. 감히 나한테 이래? 내가 누군지 잊었어. 그의 광기 어린 분노는 펜트하우스 전체를 울렸다. 그는 닥치는 대로 물건을 부수기 시작했다.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한 소파를 찢고 수백만 원짜리 위스키 병들을 바닥에 깨부쉈다. 그는 자신이 쓸모없는 아내라고 생각했던 여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었다. 오유라는 실크 가운을 입은 채 이 모든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처럼 당황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에는 짜증과 경멸이 뒤섞인 계산적인 빛이 감돌았다. 그녀는 강지훈의 분노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 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그녀가 비로소 입을 열었다. 소리 지르고 물건 부순다고 해서 당신 회사가 돌아오지 않아, 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강지훈이 핏발선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닥쳐, 너까지 날 무시해. 다 그년 때문이야. 그년이 처음부터 날 속였어. 아리아드네. 그게 다 그년 수작이었어. 아버지까지 속아 넘어갔다고. 오유라는 한숨을 내쉬며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깨진 유리 조각을 피해 그 앞에 쪼그려 앉았다. 지훈 씨, 지금 중요한 건 윤서진이 어떻게 그걸 해냈는지가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되찾아올 것인가, 그거지. 그리고 그녀는 강지훈의 턱을 붙잡고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 내 계좌도 막혔어. 당신이 약속한 영화 제작비 전부 동결됐다고. 그제야 강지훈은 공포를 느꼈다. 돈, 그의 모든 것이었다. 그는 오유라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유라야, 어떻게 좀 해봐. 넌 똑똑하잖아. 언론도 잘 알고. 그년이 날 망쳤어. 저대로 두면
우린 다 끝나. 그의 목소리는 분노에서 절박함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이제 오직 오유라만이 자신을 구해줄 동아줄이라고 생각했다. 오유라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그녀가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사실 그녀는 단순한 여배우가 아니었다. 그녀는 태양그룹의 최대 경쟁사인 진명그룹이 심어놓은 비밀 첩자였다. 그녀의 임무는 강지훈을 홀려 태양그룹의 내부 정보를 빼내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룹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윤서진의 등장은 예상 밖이었지만 오히려 더 좋은 기회였다.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야. 오유라가 속삭였다. 윤서진은 지금 막 제국을 손에 넣었어. 하지만 그 기반은 아주 약해. 그들은 당신 아버지를 두려워했지. 윤서진을 존경하는 게 아니야. 그들은 지금 공포에 떨고 있어. 작은 충격에도 무너질 거라고. 강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충격? 그래. 윤서진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 바로 안정화야. 특히 오유라가 스마트폰을 켰다. 태양전자가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미국 퀀텀 브라이트 사와의 합병건. 이게 무너지면 태양그룹의 미래는 없어. 주주들은 윤서진을 당장 끌어내릴 거야. 강지우는 그 합병건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몇 달 동안 공들인 태양그룹의 차세대 먹거리 사업이었다. 그걸 어떻게? 언론을 이용하는 거야. 바보야. 오유라가 그의 뺨을 가볍게 쳤다. 당신은 쫓겨난 비운의 황태자. 나는 그런 당신 옆을 지킨 순정파 여배우. 그리고 윤서진은 복수심에 눈이 멀어 남편을 내쫓고 아버지의 유산인 회사까지 통째로 삼킨 희대의 악녀. 그녀의 계획은 치밀했다. 우리는 윤서진이 사적인 복수심 때문에 그룹의 가장 중요한 합병 계약을 고의로 방해하고 있다고 언론에 흘리는 거야. 그녀가 퀀텀 브라이트 측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고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처했다고. 그녀는 경영의 경자도 모르는 그저 감정적인 여자일 뿐이라고. 강지훈의 얼굴에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다. 좋아. 아주 좋아. 그년이 감히 날 건드려? 그녀는 경영 같은 거 몰라. 그냥 운 좋게 돈 좀 쥔 것뿐이지. 당장 기자들 불러. 그는 자신이 여전히 언론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오유라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관리하는 연예부 기자들, 그리고 진명그룹이 비밀리에 자금을 대는 경제부 기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특종이야. 태양그룹 내부 사정인데 강 부회장이 쫓겨난 진짜 이유. 윤서진 의장 대행의 독단적인 경영. 그래, 합병건이 위험해. 그녀는 교묘하게 진실과 거짓을 섞었다. 강지훈이 쫓겨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유는 사적인 복수로 포장되었다. 윤서진이 합병건을 재검토하려 한다는 낌새. 실제로는 강지훈이 빼돌린 자금을 회수하느라 생긴 일시적 지연을 고의적 방해로 부풀렸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태양그룹 스캔들로 뒤덮였다. 태양그룹 아내의 반란으로 경영권 교체, 사적 복수 논란, 윤서진 의장 대행, 취임 첫날부터 퀀텀 브라이트 합병 건재동, 그룹 미래 빨간불, 익명의 고위 임원 윤 의장, 경영 능력 검증 안 돼. 복수심에 회사 망칠 것, 기사들은 본물 터진 듯 쏟아졌다. 강지훈은 비운의 경영인으로, 오유라는 그를 위로하는 헌신적인 연인으로 묘사되었다. 반면 윤서진은 하루아침에 그룹을 찬탈한 희대의 악녀이자 무능한 복수기가 되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태양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15% 폭락했다. 퀀텀 브라이트 합병건에 대한 불확실성은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를 자극했다. 수천억 원의 시가총액이 단 몇 시간 만에 증발했다. 태양타워 30층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어제 윤서진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이사들은 주가 그래프를 보며 사색이 되었다.
그들은 다시 동요하기 시작했다. 이러다 정말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윤 회장 대행이 정말 합병권을 망치려는 건가? 차라리 강 회장님 계실 때가 나았어. 펜트하우스에서 강지훈은 TV 생중계로 태양그룹 주가가 폭락하는 것을 보며 광란의 웃음을 터뜨렸다. 봤어? 봤지, 유라야. 전연 끝났어. 주주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당장 임시 주총 열어서 끌어내릴 거라고. 역시 난 천재야. 그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확신했다. 오유라도 그의 옆에서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진명그룹 회장에게 비밀 문자를 보내고 있었다. 1단계 성공, 태양그룹 내부 혼란 극심, 퀀텀 브라이트 측 동요 시작, 윤서진, 최대 위기 봉착. 강지훈은 자신이 오유라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 자신이 진명그룹의 소나귀에서 놀아나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그들은 윤서진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고 확신했다. 태양그룹 30층 의장실은 거대한 폭풍의 눈이었다. 밖에서는 주가가 수직 낙하하고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으며 언론은 윤서진을 희대의 악녀로 규정하며 융단 폭격을 가하고 있었다. 퀀텀 브라이트의 미국 본사에서는 당장 해명을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보내왔고 이사들은 그녀의 사무실 문을 부술듯이 두드렸다. 의장 대행님, 문 여십시오. 이러다 다 죽습니다. 늙은 유 이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문을 뚫고 들어왔다. 그는 강태환 회장 시절부터 중립을 지켜온 원로였지만 지금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다른 이사들도 당장 해명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라며 그를 거들었다. 그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서진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었지만 하루 만에 여론의 문매를 맞자 곧바로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서진은 거대한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자신의 사무실 벽을 가득 채운 수십 개의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모니터에는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와 자신을 비난하는 뉴스 앵커들의 얼굴, 그리고 강지훈과 오유라를 비운의 연인처럼 묘사하는 가십 프로그램이 동시에 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완벽하게 평온했다. 마치 이 모든 혼란이 자신과 상관없는 일인 듯했다. 그녀는 새로 임명한 비서에게 인터폰으로 지시했다. 문 열어주세요. 문이 열리자마자 류 이사를 필두로 한 임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서진의 침착한 뒷모습에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류 이사가 곧 분노를 터뜨렸다. 대행님, 지금 이게 무슨 꼴입니까? 주가가 2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퀀텀 브라이트건은 당장 파기될 위기고요. 사적인 복수심 때문에 그룹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작정이십니까? 다른 이사도 거들었다. 언론에 해명이라도 하십시오. 강 전 부회장과 원만히 합의했다고 하든지 아니면 경영권은 다시 강 회장님께 넘긴다고 하든지. 그들의 불안은 공포가 되어 서진에게 비난의 화살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가 이 위기를 수습할 능력이 없다고 확신했다. 서진은 천천히 의자를 돌려 그들을 마주했다. 그녀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사적인 복수, 원만한 합의, 경영권 반납. 그녀는 그들의 단어를 하나씩 읊조렸다.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해명입니까? 강지훈과 오유라가 원하는 시나리오이기도 하겠군요.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닙니다. 류 이사가 소리쳤다. 서진은 그의 말을 끊었다. 비서실에 연락해서 이 시간 뒤 본사 1층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공지하세요.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기자회견이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무슨 말을 하시려고?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그들의 공포를 꿰뚫는 듯했다. 그들이 무대를 만들어줬으니 제대로 된 공연을 보여줘야지요. 그들이 원하는 해명이 아니라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진실을 말할 겁니다. 그녀는 박기준 팀장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다. 박 팀장님, 1시간 뒤 제 사무실로 어제 확보한 강지훈 전 부회장의 배임 및 횡령 관련 1차 감사 보고서 가장 확실한 증거들로만 추려서 가져오세요. 유라 크리에이티브 건을 포함해서 2시간 뒤 태양그룹 1층 대강당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모든 방송사가 생중계를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 강지훈과 오유라는 펜트하우스에서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며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서진이 울면서 사과하거나 혹은 횡설수설하다가 무너져 내릴 것이라 확신했다. 저봐, 저 표정들. 다들 윤서진을 찢어 죽이려고 하잖아. 강지훈이 희열에 가득 차 웃었다. 약속된 시간, 서진이 단상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변호사 배석도 없이 홀로 섰다. 어두운 회색 정장은 그녀의 결의를 상징하는 듯했다. 수백 개의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쏟아지는 질문 세례를 손으로 막았다. 오늘 이 자리는 해명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정정, 댕정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녀의 차분한 첫마디가 강당을 울렸다. 기자들은 술렁였다. 먼저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태양그룹의 의장 대행으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 하락은 경영 능력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지난 몇 년간 그룹 내부의 골마 터진 독소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충격입니다. 그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스크린에 띄웠다. 박기준 팀장의 1차 감사 보고서였다. 강지훈 전 부회장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1차. 언론은 제가 사적인 복수로 강 전 부회장을 몰아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적인 복수라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긴급 감사라 부릅니다. 스크린에는 피닉스 프로젝트, 베스타 이니셔티브에서 유라 크리에이티브라는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수백억 원의 자금 흐름도가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강지훈의 서명이 담긴 결제 서류들이 확대되었다. 기자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오유라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자 연예부 기자들까지 흥분하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강 전 부회장은 지난 3년간 약 200억 원에 달하는 회사 돈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언론은 저를 감정적인 여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업의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독소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태양그룹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다. 아리아드네 투자조합 특별 계약서 요약 또한 언론은 제가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무능한 아내라고 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말씀드리죠. 스크린에는 5년 전 태양그룹이 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의 재무제표가 나타났다. 5년 전 태양그룹이 단돈 100억 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무너질 위기에 처했을 때 1조 5천억 원의 긴급 자금을 투입해 그룹을 살린 투자자가 바로 아리아드네입니다. 그녀는 계약서의 서명란을 확대했다. 대표 윤서진, 그리고 제가 바로 아리아드네 투자조합의 대표 윤서진입니다. 강당은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였다. 기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과 서진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퀀텀 브라이트와의 합병 논의는 5년 전 제가 투입한 자금으로 태양전자의 RD가 정상화되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저는 이 회사를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강지훈이 서명한 이혼 합의서를 스크린에 띄웠다. 저는 이 회사를 지키러 온 것입니다. 강 전 부회장은 자신의 불륜 사실을 덮고 저를 내쫓기 위해 이 서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서류가 자신이 직접 서명한 투자 계약서의 경영 안정성 조항을 위반하는 치명적인 행위였음을 몰랐습니다. 그녀는 기자들을
그리고 카메라 너머의 강지훈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저는 복수심으로 회사를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계약 위반 사항이 발생하여 제 소유의 회사를 부패한 경영진으로부터 회수하기 위해 제 권리를 행사한 것입니다. 강지훈 전 부회장은 사적인 감정으로 자신의 아버지 회사를 통째로 날린 것입니다. 모든 서사가 뒤집히는 순간이었다. 희대의 악녀는 회사를 구한 구원자이자 유능한 투자자였고, 비운의 황태자는 회사를 말아먹은 무능하고 부패한 횡령범이었다. 펜트하우스에서 강지훈은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TV 화면에 집어 던졌다. 거짓말, 저게 다 거짓말이야. 오유라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서진은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의 혼란은 오늘부로 끝낼 것입니다. 부패한 경영진은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태양그룹은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리고 퀀텀 브라이트 합병건에 대한 우려는 제가 오늘 밤 뉴욕행 비행기에 올라 직접 그들의 CEO를 만나 최종 서명하는 것으로 종결짓겠습니다. 태양그룹의 주가는 내일 아침 진실과 함께 다시 솟아오를 것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기자회견장은 잠시 동안의 정적 후 윤 대표님, 여기 질문 있습니다. 횡령액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오유라 씨도 공범입니까? 하는 광란의 질문들로 폭발했다. 서진은 모든 것을 뒤집었다. 시간 외거래에서 태양그룹의 주가는 폭락을 멈추고 무서운 속도로 반등하기 시작했다. 윤서진이 뉴욕행 1등석에 몸을 실었을 때 서울은 이미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녀의 긴급 기자회견은 성공적이었다. 언론의 방향은 180도 바뀌었다. 희대의 악녀는 태양을 구한 아리아드네가 되었고, 비운의 황태자 강지훈은 1200억 횡령범이라는 씻을 수 없는 낙인이 찍혔다.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서진은 이것이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의 칠흑 같은 어둠을 응시했다. 강지훈은 무너졌지만 그 배우는 여전히 안개 속에 있었다. 오유라, 단순한 여배우가 1200억이라는 거대한 자금을 유령 회사로 빼돌리는 과정에 그토록 치밀하게 개입할 수 있었을까? 강지훈의 어리석음을 이용했다 해도 그 자금 흐름의 설계는 전문가의 솜씨였다. 또한 퀀텀 브라이트 합병건에 대한 내부 정보 유출은 강지훈이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다. 퀀텀 브라이트의 CEO 데이비드 랭던. 그는 단순한 주가 변동이나 경영권 교체 스캔들에는 관심이 없을 것이다. 그가 원하는 것은 기술력 그리고 안정적인 파트너다. 서진은 뉴욕에서의 회담 전략을 머릿속으로 수없이 시뮬레이션했다. 그녀가 기자회견에서 승리했다 해도 이 합병을 성사시키지 못한다면 이 사회의 신임과 시장의 신뢰를 다시 잃게 될 것이다. 그녀의 자리는 아직 견고하지 않았다. 같은 시각 서울 태양타워 30층은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서진이 없는 의장실 옆 임시 특별감사 태스크포스 사무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발기준 팀장은 서진이 준 절대적인 권한을 휘두르며 재무팀과 법무팀의 최고 엘리트들을 소집했다. 그들은 지난 3년간의 모든 결제 서류와 자금 이체 내역을 먼지 한 톨까지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팀장님, 유라 크리에이티브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최종 종착지가 이상합니다. 젊은 회계사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외쳤다. 강지훈 전 부회장이 오유라에게 상납한 돈이라면 개인 계좌나 부동산 매입 혹은 해외 조세 피난처로 흘러들어가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돈의 70%가 JH 파트너스라는 투자 자문사로 재송금되었습니다. 발기준의 날카로운 눈이 빛났다. JH 파트너스?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군. 당장 그 회사 실체 조사해. 그는 3년간 데이터 관리실에서 쌓인 울분을 토해내듯 팀원들을 몰아붙였다.
그들은 단순한 횡령 사건이 아니라 더 거대한 무언가의 꼬리를 잡았다는 직감을 느꼈다. 몇 시간의 추적 끝에 JH 파트너스의 법인 등기부 등본과 주주 명부가 발기준의 책상 위에 올라왔다. 그리고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JH 파트너스는 표면적으로는 독립된 투자 자문사였지만 그 지분의 100%를 소유한 모회사는 진명개발이었다. 그리고 진명개발은 태양그룹의 최대 경쟁사이자 숙적인 진명그룹의 위장 자회사였다. 이럴 수가. 발기준은 마른 침을 삼켰다. 돈이 경쟁사로 흘러 들어갔다고? 팀장님, 더 큰 게 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이 외쳤다. 오유라가 연예부 기자들에게 처음 정보를 흘린 시점과 경제부에서 퀀텀 브라이트 합병 위기설 기사가 터져 나온 시점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 중간에 진명그룹의 홍보 대행사와 JH 파트너스 간의 거액 자금 거래 내역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발기준은 즉시 서진의 위성 전화로 연결했다. 뉴욕 JFK 공항에 막 비행기가 착륙한 순간이었다. 서진은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도중 게이트 브리지에서 전화를 받았다. 박 팀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시죠? 의장, 대행님, 이건 단순 횡령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발기준의 목소리는 흥분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JH 파트너스의 실체와 진명그룹과의 연결고리, 그리고 언론 플레이 정황까지 밤새 밝혀낸 모든 사실을 일사천리로 보고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섰다. JFK 공항의 소음이 순간 멀어지는 듯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재구성되었다. 오유라는 강지훈의 돈을 노린 단순한 내연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명그룹이 태양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해 심어놓은 고도로 훈련된 산업 스파이였다. 오유라는 강지훈의 오만함과 탐욕을 부추겨 수천억 원의 회사 돈을 빼돌리게 만들었다. 그 돈의 일부는 자신의 사치에 썼겠지만 대부분은 JH 파트너스라는 통로를 통해 진명그룹으로 다시 흘러 들어갔다. 진명그룹은 그 돈으로 태양그룹을 공격할 언론 플레이 자금을 마련했다. 더욱 악랄한 것은 퀀텀 브라이트 건이었다. 오유라는 강지훈을 통해 합병 협상에 민감한 내부 정보를 빼냈고 그것을 진명그룹에 넘겼다. 진명그룹은 이 정보를 이용해 합병을 방해하려 했고 마침 강지훈이 이혼 소송을 벌이자 오유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강지훈을 부추겨 서진을 복수기로 몰아붙이는 언론 플레이를 주도한 것이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강지훈은 그저 이용당한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그는 사랑에 눈이 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 때문에 적에게 제국을 통째로 넘길 뻔한 최악의 배신자였다. 서진은 자신이 상대해야 할 진짜 적이 누구인지 비로소 깨달았다. 알겠습니다, 박 팀장님. 서진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얼음보다 더 차가운 냉정함을 되찾았다. 지금 당장 진명그룹과의 연결고리에 대한 모든 증거를 암호화해서 저에게 보내세요. 그리고 그 증거는 절대 외부에 유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전화를 끄는 서진은 공항 출구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개했다. 그녀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다. 뉴욕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이제 두 개의 전선에서 싸워야 했다. 하나는 퀀텀 브라이트와의 협상 테이블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신과 태양그룹을 통째로 삼키려 드는 거대한 포식자 진명그룹이었다. 강지훈, 넌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조차 모르겠지. 넌 단순한 불륜남이 아니었어. 넌 반역자였어. 서진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타며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을 노려보았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한 경영권 방어가 아니었다. 이것은
태양그룹의 생존을 건 전면전이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은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윤서진을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불과 며칠 전 그녀를 희대의 악녀로 몰아붙이던 카메라들이 이제는 태양을 구한 영웅을 맞이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었다. 며칠간의 뉴욕 일정은 그야말로 살인적이었지만 서진의 얼굴에는 피로감 대신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녀가 입국 게이트를 통과하자 수백 개의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다. 윤서진 의장 대행님, 퀀텀 브라이트와의 협상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태양그룹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강지훈 전 부회장 건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질문이 쏟아졌다. 서진은 잠시 멈춰서서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항의 소음을 뚫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퀀텀 브라이트와의 합병 계약은 성공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태양그룹의 기술력과 저의 비전이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이제 태양의 미래는 안전합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이제 집안 청소를 마저 끝낼 시간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의미심장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쏟아지는 추가 질문을 뒤로하고 자신을 기다리던 검은색 세단에 올랐다. 그녀의 목적지는 태양 타워가 아니었다. 그녀는 발기준 팀장이 확보한 모든 증거, 즉 오유라와 진명그룹의 연결, 고리가 담긴 태블릿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환 회장이 은신 중인 강북의 한적한 전통 호텔로 향했다. 그녀는 강태환에게 당신의 아들이 저지른 일에 진짜 의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태양그룹의 존폐가 걸린 문제입니다. 라는 메시지만을 보냈다. 모든 것을 잃은 강태환에게 태양이라는 이름은 그를 밖으로 끌어낼 유일한 미끼였다. 호텔의 가장 안쪽,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별채의 대청마루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강태환은 불과 며칠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한때 제왕과도 같았던 그의 위엄은 사라지고 패배한 늙은 사자의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무슨 꿍꿍이로 날 여기까지 불렀나, 윤서진.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났다. 서진은 말없이 태블릿을 그에게 밀었다. 제가 뉴욕에 간 사이 발기준 팀장이 밝혀낸 사실입니다. 회장님은 아드님을 어리석은 횡령범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겠죠. 강태환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들었다. 화면에는 JH 파트너스의 자금 흐름도 그리고 진명그룹과의 연결고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처음 몇 분간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오유라의 페이퍼 컴퍼니에서 나온 돈이 JH 파트너스를 거쳐 진명그룹의 위장 자회사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순간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1200억 원, 그 거대한 돈이 경쟁사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이게 대체 무슨. 강태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노려보았다. 서진은 그의 혼란을 조각조각 맞추어 주었다. 오유라는 단순한 내연녀가 아니었습니다. 진명그룹이 심어놓은 산업 스파이였습니다. 그리고 강지우는 그 스파이에게 기꺼이 자금을 대주고 내부 정보를 넘긴 공범이었고요. 서진은 결정적인 증거를 띄웠다. 오유라가 강지훈에게서 빼낸 퀀텀 브라이트 협상 기밀 자료가 진명그룹 측에 전달된 정황 증거였다. 강지훈은 단순히 돈을 훔친 게 아닙니다. 그는 진명그룹과 손잡고 태양그룹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아버님의 평생이 담긴 이 회사를 적의 손에 넘기려 한 겁니다. 반역자. 강태환의 입에서 신음 같은 단어가 터져 나왔다. 내 아들이 반역을. 그는 1200억 횡령보다 더 끔찍한 진실에 몸서리쳤다. 자신의 어리석은 아들이 회사를 망하게 할 뻔했을 뿐만 아니라 적에게 그 자금과 무기까지 쥐어준 것이었다. 그제야 그는 강지훈을 부추겨
서진을 공격하게 한 언론 플레이의 배우가 누구였는지 깨달았다. 강태환은 태블릿을 떨어뜨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바닥 밑에는 더 깊은 지옥이 있었다. 명예, 자부심, 그리고 아들에 대한 마지막 남은 일말의 연민까지 모조리 불타버렸다. 그는 무너진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이제 어쩔 셈인가? 이걸 터뜨릴 건가? 강씨 일가를 산업 스파이 집안으로 만천하에 공개할 셈이냐고. 서진은 차가운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제가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증거를 검찰이 아닌 국정원 산업 스파이 전담팀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진명그룹은 물론이고 오유라, 그리고 강지우는 반역죄로 종신형을 면치 못할 겁니다. 태양그룹은 다시 한번 끔찍한 스캔들의 중심에 서겠죠. 퀀텀 브라이트 측은 당장 계약 파기를 검토할 거고요. 강태환은 눈을 감았다. 그것은 완벽한 파멸이었다. 하지만 서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저는 태양그룹의 의장입니다. 제 최우선 임무는 회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추문이 다시 태양그룹을 흔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강태환이 의아한 듯 눈을 떴다. 그럼 원하는 게 뭐지? 서진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오직 냉혹한 거래만이 존재했다. 선택지를 드리죠, 회장님. 당신의 가문을 위한 선택입니다. 첫 번째, 제가 이 모든 사실을 공개합니다. 강씨 가문은 반역자 집안으로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두 번째, 서진은 몸을 앞으로 숙였다. 회장님께서 직접 검찰에 가시는 겁니다. 아들의 추가 횡령 혐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아버지가 직접 발견했다는 시나리오로 말입니다. 그게 무슨... 강지우는 지금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항소니 뭐니 하며 법정 싸움을 길게 끌겠죠. 저는 그 꼴을 볼 수 없습니다. 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회장님께서 아들의 추가 비리 증거, 이 스파이건을 제외한 다른 횡령건들을 검찰에 넘기십시오. 강지훈이 두 번 다시는 항소할 생각조차 못하도록 아버지가 직접 아들의 숨통을 끊으라는 말입니다. 횡령죄로만 신속하고 조용하게. 강태환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직접 검찰에 넘기라고? 그 대가로 서진은 말을 이었다. 이 산업 스파이 혐의는 덮겠습니다. 강지우는 반역자가 아닌 그저 멍청한 횡령범으로 감옥에 가게 되겠죠. 태양그룹은 이 추문에서 벗어나고 진명그룹과 오유라는 제가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강씨 가문의 이름에 반역이라는 주홍 글씨는 새기지 않게 해주죠. 이것은 서진이 강태환에게 내미는 마지막 자비이자 가장 잔인한 체크메이트였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상황. 하지만 거절한다면 아들은 물론 가문 전체가 몰락한다. 강태환에게 선택지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아들의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다. 그리고 회장님,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 사회와 언론에 공식적으로 경영 일선에서의 완전한 은퇴를 선언하십시오. 회장님이 가진 남은 지분, 의결권 없는은 전부 제가 설립할 태양그룹 임직원 복지재단에 기부하십시오. 그리고 사라지세요. 그것이 회장님이 태양그룹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입니다. 강태환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쥐려 했지만 실패했다.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깨졌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거대한 제국의 황제는 자신이 가장 무시했던 며느리 앞에서 그렇게 무너져 내렸다. 알겠네, 자네가 이겼어. 서진은 대답 없이 방을 나섰다. 검찰에 연락할 시간은 24시간 드립니다. 만약 회장님이 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직접 국정원에 연락할 테니까요. 차가운 바람이 깨진 찻잔 조각 사이로 스쳐 지나갔다. 강씨 왕조의 몰락이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윤서진이 떠난 별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강태환은 바닥에 흩어진 깨진 찻잔 조각을 망연자실하게 내려다보았다. 찬물은 이미 차갑게 식어 바닥의 나뭇결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회복 불가능하게 부서져 버린 자신의 제국과 아들에 대한 마지막 남은 기대처럼 보였다. 그는 태블릿을 다시 집어들었다. 진명그룹, JH 파트너스, 오유라, 그리고 그 모든 자금의 중심에 있는 강지훈. 아들의 멍청한 횡령은 차라리 애교에 가까웠다. 이건 반역이었다. 강태환은 평생을 바쳐 태양그룹을 일궜다.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성이었다. 그런데 그 성을 자신의 아들이 적에게 팔아넘기려 했다. 윤서진이 제시한 선택지는 자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잔인한 방식의 확인 사살이었다. 그녀는 강태환에게 두 가지 길을 주었다. 하나는 반역자의 아비가 되어 가문 전체와 함께 역사 속에서 지워지는 길. 다른 하나는 비정한 아비가 되어 아들을 제 손으로 감옥에 쳐넣고 가문의 이름이라도 보전하는 길이었다. 어느 쪽을 택하든 강씨 왕조는 끝났다. 강태환은 윤서진이 왜 이런 선택지를 주었는지 알았다. 그녀는 강씨 가문을 배려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태양그룹을 배려한 것이었다. 산업 스파이 스캔들은 퀀텀 브라이트 합병을 취소시킬 수도 있는 그룹의 존립을 위협하는 핵폭탄이었다. 그녀는 그 폭탄을 제거해야만 했다. 강태환은 눈을 감았다. 그는 평생 제왕으로 군림했다. 그의 결정은 늘 그룹의 운명을 좌우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비서실에 연결된 비상 전화를 들었다. 강지훈, 강 전 부회장, 지금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 몇 분 뒤 그가 오유라의 펜트하우스에 숨어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강태환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의 개인 휴대폰을 꺼내 아들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잔뜩 경계하는 듯한 강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그년이 무슨 짓을? 지훈아, 강태환은 목소리에서 모든 감정을 지웠다. 그의 목소리는 삭풍처럼 차가웠다. 방법을 찾았다. 윤서진에게 반격할 마지막 기회다. 수화기 너머의 강지훈이 흥분하는 것이 느껴졌다. 반격이요? 역시 아버지가 당장 그년을. 조용히 해라. 강태환이 말을 끊었다. 내가 지금 청담동에 있는 내 비밀 사무실에 와 있다. 변호사들과 함께다. 네가 와서 직접 서명하고 확인해야 할 서류들이 있다. 윤서진의 계약 위반을 증명할 자료다. 이것만 있으면 모든 걸 되돌릴 수 있다. 그것은 물론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절망에 빠진 강지훈에게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아버지, 강지훈은 자신이 다시 태양그룹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전화를 끊었다. 강태환은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는 다음 번호를 눌렀다. 서울중앙지검의 김 부장검사였다. 수십 년간 태양그룹의 뒤를 봐주던 인물이었다. 김 검사, 나 강태환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내 아들 강지훈이에 대한 추가 횡령 증거를 내가 직접 확보했소. 내가 내 아들을 고발하겠소. 1시간 뒤 청담동의 한적한 빌딩 최고층에 위치한 강태환의 비밀 사무실. 이곳은 그가 그룹의 가장 은밀한 거래들을 처리하던 곳이었다. 강지훈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초조하게 들어섰다. 아버지, 변호사들은 어디? 사무실 안에는 변호사들이 없었다. 대신
차가운 표정의 검찰 수사관 대여섯 명과 김 부장검사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절망적인 표정의 강태환이 앉아 있었다. 강지훈은 상황을 파악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이게 무슨, 강지훈 씨, 김 부장검사가 그에게 다가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순식간에 그의 양팔을 붙잡고 수갑을 채웠다. 강지훈은 그제야 모든 것이 함정이었음을 깨달았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날 속였어요? 아버지, 그는 미친 사람처럼 발버둥 쳤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절규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아들이잖아. 그년 때문이야. 윤서진 그년이 시켰어요. 강태환은 차마 아들의 눈을 마주 보지 못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서류 가방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윤서진이 눈 감아준 산업 스파이건을 제외한 강지훈의 또 다른 비자금 내역과 횡령 증거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이게 증거요. 내 아들이 저지른 짓이요. 안 돼, 아버지, 이 악마. 강지훈의 비명은 복도를 울렸다. 그는 자신이 믿었던 마지막 보루 아버지의 손에 의해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의 배신은 아버지의 더 큰 배신으로 돌아왔다. 강지훈이 체포된 직후 검찰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강지훈 횡령 자금의 종착지 중 하나이자 공범으로 지목된 오유라의 펜트하우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 검찰이 들이닥쳤을 때 오유라는 이미 해외로 도피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녀의 가방에는 달러와 각종 보석이 가득했다. 그녀는 강지훈과 마찬가지로 횡령 공범 혐의로 체포되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그 이상의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윤서진의 법무팀이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검찰에 흘린 정보 덕분이었다. 수사관들은 그녀의 비밀 금고에서 JH 파트너스 및 진명그룹과의 이명 계약서 그리고 퀀텀 브라이트 관련 기밀 자료 사본을 찾아냈다. 오유라의 혐의는 단순 횡령 공범에서 순식간에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교사라는 중범죄로 바뀌었다. 진명그룹은 즉각 꼬리 자르기에 나섰지만 오유라는 자신이 버려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지훈은 어리석은 횡령범으로, 오유라는 악랄한 산업 스파이로 규정되었다. 윤서진은 태양그룹을 스파이 스캔들에서 완벽하게 분리해내는데 성공했다. 다음 날 오전, 강지훈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태양타워에 있는 자신의 옛 사무실로 현장 검증을 위해 끌려왔다. 1층 로비, 수백 명의 직원들이 숨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 제국의 황태자였던 남자. 지금 그는 수갑을 찬 초라한 죄인이었다. 직원들의 경멸과 동정 혹은 무관심이 뒤섞인 시선을 받으며 그는 로비 중앙을 가로질러 끌려나갔다. 그 순간 강지훈은 무언가에 이끌린 듯 고개를 들었다. 30층 의장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아침 햇살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지만 그는 그곳에 서 있는 인형을 보았다. 윤서진이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그저 묵묵히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승리감도 조소도 연민도 없었다. 그저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이 만든 연극의 마지막 장면을 확인하는 연출가처럼 강지훈은 깨달았다. 이것이 완벽한 패배임을. 검찰 차량의 육중한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한 남자의 몰락을 알리는 소리이자 강씨 왕조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끝났음을 알리는 장송곡이었다. 강지훈이 수갑을 찬 채 검찰 차량에 탑승하고 오유라가 산업 스파이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는 뉴스가 모든 채널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다음 날
강태환 전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의 완전한 은퇴를 선언하며 자신의 남은 지분 전액을 태양그룹 임직원 복지재단에 기부한다는 충격적인 발표가 이어졌다. 태양그룹에서 강씨 일가의 이름은 하룻밤 사이에 완벽하게 지워졌다. 그룹은 거대한 지진을 맞은 듯 흔들렸지만 무너지지는 않았다. 윤서진이 뉴욕에서 성사시킨 퀀텀 브라이트와의 합병 계약이 강력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시장은 강씨 일가의 몰락이라는 불확실성보다 유능하고 부패하지 않은 새로운 리더의 등장과 차세대 기술 확보라는 호재에 더 크게 반응했다. 주가는 폭등세를 이어갔다. 강지훈이 끌려나간 지 3일 후 윤서진은 다시 30층 대회의실에 섰다. 하지만 이번에 그곳에 모인 이사들의 표정은 1차 이사회 때의 공포나 2차 기자회견 직전의 불안과는 달랐다. 그들의 눈에는 경외와 복종 그리고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윤서진이 대행이라는 꼬리표를 뗄 자격이 있음을 인정했다. 오늘부로 태양그룹의 비상경영체제를 종료합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강력한 힘이 있었다. 그리고 태양이를 위한 전면적인 경영 쇄신안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를 처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건설을 위해 섰다. 첫째, 어제부로 특별감사 태스크포스는 공식 해체되었습니다. 이사들은 의아해했지만 그녀의 다음 말이 이어졌다. 발기준 전 팀장은 오늘부로 태양그룹의 신임 재무본부장, CFO 겸 그룹 감사위원회의 의장으로 임명합니다. 발기준은 굳은 표정으로 일어서서 이사들에게 목례했다. 한직으로 밀려났던 강직한 재무통이 그룹의 금고를 총괄하게 된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둘째, 강지훈 전 부회장이 운영하던 모든 유령 프로젝트, 피닉스, 베스타를 포함한 30여 개의 불투명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합니다. 스크린에는 그 프로젝트들로 인해 낭비되던 연간 수천억 원의 예산이 표시되었다. 이것은 자산이 아니라 종양이었습니다. 오늘부로 이 종양들을 완전히 도려냅니다. 이사들은 숨을 죽였다. 그것은 그룹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장부상으로만 사업들이었다. 그럼 확보된 자금은?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진은 스크린을 다음 화면으로 넘겼다. 그곳에는 거대한 RD 센터의 조감도가 떠 있었다. 확보된 모든 자본은 태양전자의 RD, 즉 연구개발비로 재투자됩니다. 서진이 선언했다. 강지훈 전 부회장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 부동산 개발과 같은 사업에만 몰두했지만 태양의 심장은 기술입니다. 퀀텀 브라이트와의 합병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향후 5년간 RD 투자 비중을 현재의 3배로 늘릴 것입니다. 이것은 혁명이었다. 태양그룹은 제조업 기반의 보수적인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RD는 늘 비용 절감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서진은 그룹의 체질 자체를 기술 중심의 혁신 기업으로 바꾸려 하고 있었다. 이사들은 반대할 수 없었다. 그녀가 바로 1조 5천억 원을 투자한 아리아드네였고 그녀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회의가 끝난 후 서진은 발기준 CFO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발기준은 지하 3층 데이터실에서 일하던 낡은 양복 대신 몸에 잘 맞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는 10년은 젊어 보였다. 의장님, 부르셨습니까? 그는 이제 서진을 대행이라 부르지 않았다. 박 본부장님, 재무 건전성은 어떻습니까? 서진이 물었다. 피를 멈췄습니다. 의장님, 발기준이 간결하게 보고했다. 불필요한 자금 유출은 모두 차단되었습니다. 유령 프로젝트들을 정리하면서 막대한 현금 흐름을 확보했습니다. RD 투자를 3배로 늘리고도 그룹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합니다. 우리는 강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내부를 다질 차례입니다.
서진은 모니터를 돌려 발기준에게 보여주었다. 새로운 인사곡과 시스템이었다. 강씨 일가의 연줄로 채워진 임원들은 모두 정리했습니다. 이제 실력으로 평가받는 시스템을 만들 시간입니다. 모든 직원의 연봉 테이블과 승진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십시오. 헌신과 능력에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나태와 무능에는 책임을 묻는 구조를 원합니다. 발기준의 눈이 빛났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태양그룹에서 그토록 원했던 개혁이었다.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의장님. 그는 자신의 새로운 주군에게 깊은 신뢰를 담아 고개를 숙였다. 그날 오후 서진은 태양전자 RD 연구소를 예고 없이 방문했다. 강지호는커녕 강태환 회장조차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곳이었다. 연구원들은 갑작스러운 의장의 방문에 긴장했지만 서진의 태도는 달랐다. 그녀는 방진복으로 갈아입고 클린룸까지 직접 들어갔다. 그녀는 수석 연구원인 안 박사, 강지훈의 압력으로 인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연구 프로젝트 솔라리스를 접어야 했던 비운의 천재를 찾았다. 안 박사님, 솔라리스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서 3년 전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왜 중단되었습니까? 안 박사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강 전 부회장께서 당장의 수익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서진은 클린룸 안의 시제품을 바라보았다. 오늘부로 솔라리스 프로젝트를 재가동합니다. 아까 발표한 RD 예산의 30%를 이 프로젝트에 배정하겠습니다. 1년 안에 시제품을 완성해 주십시오. 안 박사와 연구원들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30%? 그것은 그들이 꿈에서나 그리던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의장님. 하지만 그 정도의 예산이면 태양의 미래가 걸렸습니다. 박사님. 돈 걱정은 내가 할 테니 박사님은 기술 걱정만 하십시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 박사는 감격에 차 목소리를 떨었다. 해내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해내겠습니다. 의장님. 서진은 연구원들의 열정이 다시 타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썩은 뿌리를 잘라냈을 뿐만 아니라 잊혔던 건강한 뿌리에 새로운 물을 주기 시작했다. 저녁이 되어 의장실로 돌아온 그녀에게 뉴욕에서 걸려온 화상 전화가 연결되었다. 퀀텀 브라이트의 CEO 데이비드 랭던이었다. 그는 활짝 웃고 있었다. 윤 의장님, 월스트리트가 온통 당신 이야기뿐입니다. 태양의 철의 여인이라고 하더군요. 이 사회를 그렇게 단숨에 정리하다니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효율성을 추구했을 뿐입니다. 랭던 씨. 서진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오늘부로 내부 정리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오유라라는 산업 스파이, 즉 내부 보안 누출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공동 RD는 그 어떤 방해 없이 2배의 속도를 낼 수 있을 겁니다. 랭던의 눈이 빛났다. 그 말은 우리가 논의했던 차세대 아폴로 칩 개발 일정을 앞당길 수도 있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서진은 즉각 답했다. 태양은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퀀텀 브라이트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랭던은 큰 소리로 웃었다. 당신은 정말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윤 의장. 당장 우리 팀에게 일정 조정을 지시하겠습니다. 합병은 단순한 계약 체결을 넘어 양사의 기술력이 완벽하게 시너지를 내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다. 서진은 잿더미 속에서 가장 부패한 부분들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가장 강력한 기둥들을 다시 세우고 있었다. 태양그룹은 파괴된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탈피를 통해 더욱 강하게 재탄생하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태양그룹은 격렬한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새로 돋아난 견고한 숲처럼 그 모습을 완전히 바꾸었다. 윤서진이 서 있는 30층 의장실은 더 이상 강태환의 낡은 권위와
강지훈의 천박한 취향이 뒤섞인 공간이 아니었다. 무겁고 어두운 마호가니 가구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효율성과 투명성을 상징하는 밝은 톤의 미니멀한 집기들이 자리 잡았다. 사무실 한쪽 벽면 전체는 이제 거대한 스마트 글래스로 대체되어 태양그룹의 모든 계열사 현황과 퀀텀 브라이트와의 공동 RD 진행 상황, 그리고 솔라리스 프로젝트의 실시간 데이터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었다. 창밖으로 내다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1년 전과 같았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는 윤서진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오늘 태양그룹은 태양이 출범 1주년 기념식이자 안 박사가 이끄는 솔라리스 프로젝트의 공식 프로토타입 시연회를 앞두고 있었다. 1년 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었다. 서진이 잿더미 속에서 끄집어낸 이 프로젝트는 이제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었다. 태양그룹의 주가는 1년 만에 5배가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매일 경신하고 있었다. 그녀가 이뤄낸 변화는 단지 숫자뿐만이 아니었다. 박기준 CFO가 설계한 새로운 인사 시스템은 그룹의 문화를 뿌리부터 바꾸었다. 연줄과 아부가 아닌 실력과 성과만이 유일한 평가 기준이 되었다. 태양 임직원 복지재단은 강태환의 기부금과 그룹의 이익 공유를 통해 직원들에게 업계 최고 수준의 복지를 제공했다. 직원들은 더 이상 오너 일가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졌다. 그녀가 무너뜨린 자들의 소식은 이제 가십거리조차 되지 못했다. 강지훈은 1심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했지만 아버지가 직접 제출한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서 무력했다. 그는 이제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힌 그저 어리석은 재벌 3세의 전형으로만 남았다. 오유라는 더욱 비참했다. 산업 스파이 혐의가 추가되면서 그녀는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를 사주했던 진명그룹은 태양그룹이 아닌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 대상이 되었다. JH 파트너스를 통한 불법 비자금 조성과 산업 스파이 교사 혐의로 진명그룹 회장은 구속되었고 태양그룹의 영원한 라이벌이었던 그들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고 공중분해 직전에 몰렸다. 서진은 진명그룹을 직접 상대할 필요조차 없었다. 법의 심판이 그녀를 대신했다. 그리고 강태환. 그는 약속대로 완벽하게 사라졌다. 그는 경영 은퇴 선언 이후 강원도 산골의 낡은 한옥에서 칩거에 들어갔다. 그가 한때 호령했던 제국은 이제 그의 소나귀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나락에 밀어넣고 왕자를 며느리에게 넘겨준 텅 빈 이름으로만 남았다. 그는 윤서진에게 반역자의 아비가 되는 치욕을 면하게 해준 대가로 살아있는 유령이 되는 길을 택했다. 서진은 지난 1년을 반추했다. 처음 이혼 서류를 받았던 그 비 내리던 날 그녀의 가슴을 채웠던 것은 분노와 복수심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5년간 공들여 지켜보고 구원했던 거대한 제국이 강지훈이라는 어리석은 상속자의 손에서 썩어가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의무감에 가까웠다. 아리아드네. 그녀는 그 이름을 떠올렸다. 미궁에 갇힌 테세우스를 구하기 위해 실타래를 쥐어준 공주. 그녀는 태양그룹이라는 미궁에 갇힌 괴물 미노타우로스 강지훈과 강태환을 쓰러뜨리기 위해 스스로 그 실타래를 풀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미궁 속의 조력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미궁을 무너뜨리고 그 잿더미 위에 새로운 신전을 세운 건축가였다. 의장님, 준비되셨습니다. 박기준 CFO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의 뒤로 안 박사가 긴장되지만 흥분에 찬 얼굴로 서 있었다. 1년 전 지하 데이터실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남자와 연구실 구석에서 좌절했던 천재는 이제 그룹의 핵심 리더가 되어 서진의 양옆에 섰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확고한 신뢰와 존경만이 가득했다. 시장 반응이 뜨겁습니다. 발기준이 태블릿을 내밀며 보고했다. 솔라리스 프로토타입 공개 소식만으로도 해외 바이어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퀀텀 브라이트와의 아폴로 칩 공동 개발도 6개월이나 앞당겨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다. 서진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그들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그녀가 이 회사에 들어온 이래 처음으로 짓는 계산되지 않은 진심 어린 미소였다. 이건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박 본부장님과 안 박사님, 그리고 묵묵히 제 개혁을 따라준 태양의 모든 임직원이 함께 이룬 것입니다. 서진은 의장실을 나와 행사장인 1층 대강당으로 향했다. 1년 전 그녀가 피비린내 나는 숙청을 선포하고 홀로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서 진실을 외쳤던 바로 그 장소였다. 오늘은 그곳이 축제의 장이 되어 있었다. 수백 명의 임직원들과 국내외 파트너들, 그리고 기자들이 그녀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무대로 향하는 복도, 서진은 잠시 멈춰서서 통유리창 밖을 바라보았다. 눈부신 가을 햇살이 태양 타워의 유리벽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가시죠. 그녀는 더 이상 강지훈의 아내도 강태환의 며느리도 아니었다. 비밀스러운 투자자 아리아드네도 아니었다. 그녀는 태양그룹의 미래를 책임진 단 한 사람, 윤서진 의장이었다. 그녀는 당당하게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태양그룹의 진정한 새벽, 아리아드네의 여명이 밝아오는 순간이었다.